네, 앞에서 김창민 박사님께서 잘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박사 과정 동안 이제 재변형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연치 않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보다 활성도가 높고 이제 어떤 지표 변형의 기록이 잘 되어 있는 이제 몽골 쪽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제가 수행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퍼 작성 중이니까 여러분 전문가분들이신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가감 없이 의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극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주제는 Structural Control on the Tectonic Geomorphology and Quaternary Fault Slip Rates of the Chambagharaph Massif, Mongolian Alta이입니다. 먼저 이제 대략적인 이제 광역 지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인도판의 북상으로 인해서 이제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충돌하면서 유라시아판 전역에 이제 다양한 변형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뒤편으로 이제 어떤 압축 변형들과 함께 이제 그 파필드 스트레스들이 전파되면서 이제 스트라이크 슬립 레즘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어떤 바이카로스와 같은 이제 익스텐션 레즘까지 다양한 레즘 이제 다양한 변형들이 인도판의 충돌에 의해서 이제 수반이 되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몽골 지역에 있는 스트라이크 슬립 레즘에 의해서 스트라이크 슬립 레즘 하에서 변형된 지표 변형들을 연구하였습니다. 이제 그 변형들 중에서도 이제 참바가라프 메시프라고 하는 지역을 연구하였는데요. 이제 이 지역의 이제 필드를 통해서 이제 단층 활동과 연관된 지형들과 구조들을 관찰하였고, 이제 그 변형된 지형들에 대해서 벨륨 10 노출 연대를 익스포저 데이팅을 실시하였고, 또 제가 어떤 그 지표 파열된 부분에서 간이 트렌치를 실시하여서 굉장히 운이 좋게도 동물뼈를 발견하였고, 이 동물뼈에 대해서 레디오 카본 데이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밝히고자 했던 것들은 이제 이 지역의 슬립 레이트 그리고 이제 그 최유기 운동 시기, 그다음에 이 참바가라프 메시프라는 지역의 어떤 지형 발달 모델 같은 것들을 한번 규명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지역의 이제 강력적인 이제 텍토닉 세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이제 흔히 몽골리안 알타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이고, 북북동 방향에 이제 그 최대 수평 중력이 작동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북북 서 방향의 어떤 그 몽골 발달하고 있는 몽골리안 알타이는 이제 서편에 중국과 이제 동편의 몽골 그리고 북쪽에 러시아에 걸쳐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북북서 방향의 어떤 다양한 북북서 방향의 주를 이루는 이제 우수양 주양이동 단층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의 수반대에서 다양한 주양을 가지는 이제 스러스트들이 함께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이 지역에서 보고된 GPS 벨로시티는 이제 대략적으로 5mm/Y가 되겠고, 이제 이 지역 몽골리안 알타이를 넘어서는 이제 북쪽 지역, 지금 현재 보시는 뭐 울랑곰 지역 등 이제 울렁곰 지역으로 넘어가면 한 2.9mm/Y 정도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크게 주목해야 될 단층들은 이제 그 중국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그 몽골리안 알타이의 동편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르티시 단층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몽골리안 알타이의 중간에 분포하고 있는 을기호프트 폴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을기호프트 폴트가 존재하고 있고, 이 을기호프트 폴트는 이제 저의 연구 지역인 참바가라프 메시프 지역에서 이제 두 개의 단층인 뭐 호쉐른 폴트, 그다음에 아우트로 폴트로 이렇게 분기가 되는데요. 이제 저는 딱 분기 지점이 되는 요 이제 참바가라프 메시프 지역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 지역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단층은 이제 가장 그 몽골리안 알타이의 가장 서편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하우스누르 폴트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보고된 슬립 레이트들은 대략적으로 약 한 2.5mm/Y 이상이 되겠고요. 이 지역은 이제 그 계기 지진이 관측된 이래에도 이제 큰 지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그 지진이 이제 1931년에 일어난 푸윤 지진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조금 유명한 지진들이 이제 러시아, 지금 이 그 몽골리안 알타이의 거의 북쪽에서 일어난 추야 지진이 있습니다. 연구 지역인 참바가라프 역시 이제 그 1988년도에 5.7 정도 이제 지진이 일어났고, 이제 이 지역에서는 최소 규모 5 정도 이상의 중규모 지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인 이제 연구 지역인 찬바가라프 메시프가 되겠는데요. 이제 왼쪽은 이제 에스터 위성 사진 되겠습니다. 보시면 하얀색으로 덮여 있는 지역들은 이제 다 빙하로 덮인 지역들이 되겠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B 그림은 이제 SRTM 영상에서 뽑아낸 이제 DF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적색으로 그려진 부분들이 다 단층들이 되겠고요. 이제 푸른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이제 분석된 수계 패턴들이 되겠습니다. 수계 패턴들을 보시면 이제 북동쪽으로 굉장히 길게 이런 식으로 이제 느려지는 패턴들이 이제 관찰이 되는데요. 또한 이제 D 그림에서 이제 A와 A- 단면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남서쪽에서는 굉장히 가파른 양상, 이제 이런 식의 가파른 양상이다가 이제 그 북동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젠틀해지는 이런 양상들이 관찰이 됩니다. 이런 이제 그 어시메트릭한 이제 비대칭적인 삼각형 모양들은 이제 그 어떤 차별적인 경동 양상들을 다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찬바그라프 메시프는 이제 그 B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3면이 모두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 3면이 주로 단층으로 이루어진 와중에서도 이 중에서 가장 그 남서편에 존재하고 있는 이제 그 C 그림에서처럼 찬바가라프 덱스트랄 리버스 폴트와 이제 그 남서편에 존재하고 있는 로어 스러스트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네, 이 지괴 자체는 이제 그 삼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 삼각형 모양은 모두 어떤 바운더리들이 이제 스러스트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연구 지역의 어떤 그 애플 맵에서 찍은 위성 영상인데요. 요새 애플 맵에서 제공하는 위성 영상도 굉장히 좋은 해상도를 제공해서 이처럼 좋은 연구에 어떤 쓸 수 있는 좋은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찬바가라프 덱스트랄 리버스 폴트는 이제 리니어한 그런 형상을 위성 영상에서 잘 보여주고 있고 로어 스러스트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어떤 커버처한 기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로어 스러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서편에 존재하고 있는 로어 스러스트입니다. 이제 A 그림은 이제 각 그림의 위치를 나타내게 되겠고, 이제 B 그림은 이제 로어 스러스트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이제 저희가 타고 갔던 차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스케일바죠. 그래서 이제 B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황토색으로 표시된 약간 주변의 식생과는 다른 부분들이 이제 폴트 스카프로 인지가 되는데요. B 그림 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C 그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로어 스러스트의 어떤 수직적인 운동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침식되고 있는 협곡이 되겠고, 이제 그 협곡의 단면에서 D 그림과 같이 이제 알루비얼 팬 디포짓을 충상하고 있는 이 지역의 기반암인 시스트가 이제 충상하고 있는 장면이 관찰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기반암은 이제 그 D와 E 그림과 같이 이제 시스트들이 되겠고, 이들의 폴리에이션은 거의 북서 방향이고 대체로 이제 30도 이하의 경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폴리에이션 면위에는 이제 그 E 그림 안에 있는 스트레이션과 같은 그런 브리틀한 변형을 지시하는 스트레이션들이 이제 다수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미루어 추정해 보았을 때 이제 D 그림에서의 로어 스러스트 같은 것들은 어떤 편암의 폴리에이션들을 따라서 원래 있던 기반암의 이제 구조적 결을 따라서 재활하였음을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로어 스러스트의 어떤 지표 변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면요. 이제 로어 스러스트에서는 이제 단층을 따라서 알루비얼 팬들이 계속 발달을 하고 있고 B 그림처럼 이제 이 알루비얼 팬이 이제 노란색 정삼각형 화살표로 표시된 이런 폴트 스카프들이 이제 이런 알루비얼 팬들을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B 그림 같은 경우들이 이제 재밌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제 이런 단층 활동이 있고 나서 이런 알루비얼 팬들이 그 폴트 스카프들이 생겼다가 이런 것들이 다시 알루비얼 팬에 의해서 덮이고 이 알루비얼 팬이 지금 이제 먼 전경 사진에서 잘 보이진 않지만 다시 이런 미약하게 발달하고 있는 폴트 스카프들이 다시 발달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 지역에서는 단층 운동이 있고 다시 알루비얼 팬 디파짓이 쏟아지고 다시 단층 운동에 의해서 폴트 스카프가 생기고 이런 반복적인 운동을 지시하는 좋은 증거들이 되겠습니다. C 그림은 지표에서 저희가 필드하면서 인지된 이제 폴트 스카프를 찍어 보았는데요. 이제 화살표가 짝을 이루는 이런 것들이 이제 폴트 스카프가 되겠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야외에서 딱 그 식생이 자라지 않는 어떤 급격한 경사면으로 정확하게 인지가 됩니다. D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이제 행잉월, 이쪽이 이제 푸덜이 되겠고요. 이런 이제 검은색 점선으로 표시된 알루비얼 팬 디파짓의 경사를 따라서 내려오다가
이제 식생이 없는 급격한 경사를 가지는 폴트 스카프가 발달하는 모습을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폴트 스카프들이 발달하는 곳들 중에서 이제 잘 발달하는 곳 두 지점을 설정을 해서 이제 그 수직 변이량을 직접 한번 측정해 보았는데요. 이제 A 그림에서 이제 LT1, 그다음에 LT2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점에서 저희가 수직 변이량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수직 변이량 측정 결과인데요. 이제 수직 변이 측정은 저희가 그 토탈 스테이션을 가져가서 그 대변 측량을 해서 직접 측정을 하였고, 이제 두 지점 모두에서 보시게 A 그림이나 B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밝은 갈색으로 표시된 이런 이제 폴트 스카프들을 크로스해서 이제 라인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라인들은 이제 그 푸덜에서 이제 헤잉홀로 올라가면서 측정을 하였고요. 각각 보시게 되면 이제 그 LT1 지점에서는 이제 수직 변이량이 14에서 18m, 그리고 이제 스카프가 나타나는 폭은 한 40에서 60m 정도로 측정이 되었고, LT2에서는 이제 9에서 11m, 폭은 한 30에서 40m 정도로 이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 이제 폴트 스카프가 잘 발달한 두 지점에서 또 이제 저희가 변이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이제 변이량 슬립 레이트도 한번 측정해 보기 위해서 이제 이 알루비얼 팬 표면에서 이제 그 벨륨 10 익스포저 데이팅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샘플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대 측정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참바그라프 덱스트랄 리버스 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로어 스러스트의 조금 더 북동쪽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어 스러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표 변형들이 이제 수직적인 변형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 참바그라프 덱스트랄 리버스 폴트의 경우에는 어떤 주양 이동에 연관된 이제 지표 변형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B 그림의 어떤 그 드론 전경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주양이동 단층의 어떤 리니어한 성격이 잘 나타나는 모습들이 잘 관찰이 되고, 저희가 운이 좋게 어떤 이 단층대를 가로지르는 또 협곡에서 이제 C 그림과 같이 이 단층의 폴트 코어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폴트 코어에서 관찰된 이제 이 폴트 코어는 이제 최소 8m의 폭을 가지는 폴트 코어가 있고, 이제 뭐 한 단층 핵은 이제 그 북동쪽에서부터 최소 4m의 폭을 가지는 이제 그 갈색 강력대와 이제 그 갈색 강력대를 굉장히 고각의 어떤 정확한 저희가 면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고각으로 추정되는 이제 회색 1m 정도의 회색 가우지존, 그리고 이제 그 남서편에서는 이제 그 회색 단층 비지대와 이제 단층 강력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존으로 이제 이런 단층액이 관찰이 되었고,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이제 편암들의 이제 염리의 자세는 이제 이 폴트 코어 쪽으로 가까이 올수록 굉장히 그 수직으로 이제 변하는 경동 양상들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 단층에 이제 나타나는 지표 변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B 그림 같은 경우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리지들이 이 단층에 의해서 이제 우수양으로 어긋난 모습들이 관찰이 되었고요. 이제 C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양이동 단층에서 흔히 저희가 관찰되는 삼각 말단면들이 되겠습니다. D와 E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층 운동에 의해서 수반되는 오픈 크랙들이 되겠고요. E 그림 같은 경우가 조금 재밌는데, 지금 여기 그 그림의 오른편에 이렇게 기반함들이 굉장히 스티프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런 스티프하게 드러난 기반함들이 이제 그 고각의 어떤 폴트 스카프처럼 드러난 후에 이제 락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돌들이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메우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 잘 관찰이 됩니다. 이제 F와 G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새들, 그리고 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 흔히 베스테이먼트 리니어먼트라고 부르는 이제 그 식생 차이에 의한 폴트 트레이스들이 잘 관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H 그림과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는 이제 빙하가 분포하고 있다고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 빙하의 전진에 의해서 이렇게 모레인 디파짓이 이렇게 관찰이 되었고, 이 모레인 디파짓의 어떤 그 리치 엑시스가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단층에 의해 절단된 모습이 이제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지점들이 이제 피어싱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 피어싱 포인트를 야외에서 대략적으로 측정해 본 결과 약 50m 정도의 수평 변이가 인지가 되었습니다. I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절두 하천으로 알려진 이제 비에디드 스트림이 되겠고요. 원래 이제 하천이 이렇게 흘렀는데 단층의 우수양 운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절단된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A 그림은 이제 그 단층이 이렇게 오다가 이제 연장되어 오다가 약간 이제 그 밴딩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처럼 세그 폰드가 관찰이 되고 이제 이 세그 폰드들 양옆 이제 그 전후로 이제 안행상의 배열을 가진 단열 존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행상의 배열을 가진 단열 존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B 그림과 같이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이제 단층이 Y시로 이렇게 발달하고 있고 저희가 그 흔히 주양이동 단층에서 나타나는 단열들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제 R시어 같은 것들이 되겠고 이런 R시어 사이에서는 요 그 프레셔 리지 같은 이제 팝업된 부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R시어들 중에서도 이제 그 조금 더 그 조그마한 폰드들이 형성되어 있는 프랙처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R시어들 중에서도 이제 더 깔아앉은 부분들은 이제 인장 단열로 인한 이제 T 프랙처에 의해서 조금 더 깊게 가라앉으면서 폰드들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런 R시어 같은 것들은 대부분 이제 거의 남북에 가까운 트렌딩을 보여주었고 이제 T 프랙처 같은 것들은 거의 북북동 방향으로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T 프랙처들 중에서 이제 한 지점에서 이제 그 가니 트렌치를 저희가 실시를 하였는데요. A 그림은 이제 그 가니 트렌치가 측정된 지점에 들어온 사진이 되겠고 B 그림은 이제 그 위에서 찍은 플랜 뷰가 되겠습니다. 한 70에서 275cm 정도 해서 저희가 직접 삽으로 이렇게 가니 트렌치를 실시하였는데 이제 가니 트렌치 결과 이제 A에서 E까지 5개의 유닛이 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닛 A는 이제 다크 브라운 실트, 이제 유닛 B는 브라우니시 그레이 실트, 유닛 C는 이제 다크 브라운 실트, 유닛 D는 이제 블랙 실트 투 파인 샌드라고 해서 이제 유닛 A에서부터 C까지는 어떤 그 폰드 퇴적층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였고요. 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디시 브라운 파인 샌드를 기질로 가지는 이제 페블에서 코블 사이즈의 역을 가지고 있는 퇴적층들이 관찰이 되었는데 이제 유닛 E 퇴적층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관찰되는 알루비얼 팬 디파짓과 굉장히 유사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E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비얼 팬 디파짓도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유닛 E에서 유닛 E에서 C로 이렇게 급격하게 퇴적 그 양상이 변화하는 것들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이 사이에 저희는 이제 그 어떤 지진 운동이 있었다고 이제 추정을 하였고 저희가 진짜 굉장히 운이 좋게도 폰드층 중에서 가장 하부인 이제 유닛 C와 D 사이에서 박힌 이제 동물 뼈를 발견했고 이제 그 유닛 E에서 저희 동물 뼈를 하나씩 발견을 해서 유닛 E, C와 E에서 발견된 동물 뼈에 대해서 이제 레디오 카본 데이팅을 이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이지 데이팅 결과들을 한번 저희가 그 종합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저희가 앞에 있는 로우 서스트에서 이제 LT1, LT2에서 각각 알루비얼 팬의 익스포저 데이팅을 실시하여서 26.1 플러스 마이너스 12.1 KA 그리고 이제 LT2에서 31.7 플러스 마이너스 17.4 KA가 측정이 되었고요. 아까 깜빡하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그 수평 변이가 측정된 이제 모레인 디파짓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벨륨 10 익스포저 데이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이 결과도 25.2 플러스 마이너스 4.7 KA로 도출되었고 저희가 트렌치를 통해서 이제 발견된 동물 뼈들은 이제 그 유닛 C에서 발견된 동물 뼈 같은 경우 이제 1708년 칼리브레이션 이열 BP가 나왔고 유닛 E에서 발견된 동물 뼈의 경우 1924 칼리브레이션 이열 BP가 측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측정된 변이와 함께 이제 종합해서 변이율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먼저 이제 로어 스러스트의 이제 버티컬 슬립 레이트를 한번 계산해 보면 저희가 그 LT1에서 측정된 이제 변이를 이제 평균적으로 16.4로 잡고 저희가 이제 측정된 그 벨륨 10 익스포저 데이터와 이제 한번 같이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LT1에서는 0.43에서 1.17의 수직 변이율이 도출되었고 LT2의 경우에서는 이제 이 익스포저 에이지와 저희가 측정한 디스플레이스먼트의 평균값인 9.6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0.2에서 0.67 정도의 수직 변이율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스러스트의 어떤 수직 변이율을 다 종합해보면 0.20에서 1.17mm/이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레인에서 측정한 벨륨 10 익스포저 에이지와 저희가 이제 그 수평 변이를 측정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제 참바가라프 덱스트랄 리버스 폴트의 수평 변이율은 1.67에서
2.44mm/Y가 되겠습니다. 최후기 운동 시기는 이제 퇴적상 해석에서 이제 폰드 퇴적층과 알루비얼 팬 디파짓 퇴적층이 확실하게 갈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에 어떤 지진 운동이 있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나온 이제 동물 뼈들의 연대를 근거로 해 보았을 때 이 참바가라프 덱스트랄 리버스 폴트의 어떤 그 지표 파일이 있었던 마지막 최후기 단층 운동 시기는 1942에서 1708 칼리브레이션 이얼 BP 사이가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측정된 이제 그 수평 변이율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떤 전반적인 몽골리안 알타이에 적용되고 있는 그 스트레인 어큐뮬레이션과 그 대입해서 해보면 한 50% 정도의 어떤 스트레인이 이 단층에 대해서 어떤 해소가 되고 있음을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고, 인도 아시아판의 스트레인 어큐뮬레이션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 한 5% 정도가 이 슬릴레이트에 의해서 이제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참바그라프 메시프의 어떤 그 지형 발달 모델들이 되겠는데요. 이제 참바그라프 덱스트랄 리버스 폴트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북쪽의 을기 홉드 폴트가 이제 점점점 남쪽으로 연장이 돼서 내려오면서 이 지점에서 이제 그 서편에 있는 호쉐른 폴트와 이제 그림에서 나타나 있지 않는데 이제 그 아우터 폴트라는 폴트로 두 가지 폴트로 분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지금 보시게 되면 로어 스러스트 그리고 사우스 스러스트 그리고 노스 스러스트 같은 것들이 지표에서 이렇게 다 이어지는 이제 양상을 보여드리게 되는데, 이런 다 이어지는 양상들을 근거해서 추정해 보았을 때 이 지역들의 단층들은 이제 정확한 깊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하에서 모두 연결되는 것들을 이제 직관적으로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들은 이제 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추정한 것들 아니고 선행 연구자들이 어떤 광역적인 지질 해석이라든지 이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이러한 단층들의 스러스트나 이런 주양이동 단층들과 주양이동 단층들의 수반된 스러스트들이 지하에서 어떤 하나에 이어지는 큰 구조를 가질 것이라는 것들이 이제 그 연구가 된 바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추정에 근거해 보면 이제 그 참바가라프 덱스트랄 리버스 폴트가 이제 그 지표로 오면서 이제 지표로 점점점 오면서 이제 그 지표에서 로어 스러스트들과 이제 사우스 스러스트 그다음에 이런 스러스트들과 이제 그 주양이동 단층들로 이렇게 이제 분기되는 것들로 이제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바운더리 스러스트 폴드들은 대부분 역이동성 성분을 가지고 있음이 이제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런 그 덱스트랄 리버스 폴트 같은 경우에는 주양이동 성분이 굉장히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보통 스트레인 파티셔닝 현상으로 이제 그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그 로어 스러스트 같은 것들 경우에는 아까 지표 변형들이 대부분 그 수직적인 변형들을 지시하는 그런 지표 변형 증거들이 나왔고, 이제 참바그라프 덱스트랄 리버스 폴트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주양이동에 연관된 지표 변형들이 다 이렇게 나오면서 어떤 이런 단층 운동의 운동 성분과 연관된 변형들이 이제 그 단층들이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지표 근처의 어떤 프리그지스팅한 구조들의 자세와 이 지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의해서 스트레인 파티셔닝들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고 한번 추정해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어 스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폴리에이션들이 굉장히 저각의 폴리에이션들을 가지고 있고, 이 지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제 북북동 방향의 어떤 스트레스와의 각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주양이동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경사이동 성분을 가지는 역이동성으로 움직이기가 훨씬 쉽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참바가라프 덱스트랄 리버스 폴트의 경우에는 앞서 그 폴트존에서 관찰된 바나 그 옆에 있는 폴리에이션의 그 경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고각이고, 또한 그 북북동 방향의 어떤 그 최대 수평 주응력과 이 그 참바그라프 덱스트랄 리버스 폴트가 이루어지는 각도가 60도 이하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양이동 성분으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스트레인 파티셔닝 자체는 이제 그 결국 원래 존재하고 있던 프리그지스팅 스트럭처의 자세와 어떤 스트레스 간의 각도에 의해서 이렇게 지표에서 이러한 운동 성분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이러한 그 참바그라프 메시프가 어떻게 이러한 지형을 가지고 발달을 하고 있는지 한번 또 이런 단층들의 운동 성분과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그 찬바그라프 메시프가 어떤 그 비대칭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엘리베이션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그 찬바그라프 덱스트랄 리버스 폴트와 인접한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높게 나타나게 되고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이제 타사트 울라라고 하는 이 봉우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 이 높은 지역들이 대부분 이쪽 지역에 이제 근접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겠는데 이 지역들이 이제 그 단층 운동 성분과 연관지어서 한번 스케매틱하게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어떤 찬바그라프 덱스트랄 리버스 폴트의 이제 변이를 한번 그냥 제가 그려보려고 하면 이제 어떤 이런 형식의 이제 여기가 변이가 되겠고요. 여기 어떤 얼롱 스트라이크를 따라서 변이를 이런 형식으로 당연히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스러스트들은 실제로는 다 이렇게 지금 그 스트라이크 슬립 폴트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스러스트들을 따라서 이제 그 어떤 트랜지션 포인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양이동 단층에서 스러스트에서 트랜지션 포인트에서 당연히 그 스러스트의 변이 자체가 가장 최대값을 가지게 됩니다. 즉 변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스러스트의 변이 그래프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됩니다. 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변이의 최대값을 가지는 부분이 가지게 되는데 지금 요렇게 변이의 최대값을 가지는 부분이 이제 요런 그 주양이동 단층에서 스러스트로 이렇게 트랜지션 되는 요 포인트에서 가장 그 스러스트의 변이가 최대를 가지게 되고 이게 점점 팁으로 갈수록 그 변이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어떤 요 부분에서는 그 고도가 낮고 이쪽 부분에서는 고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그 어시메트릭한 비대칭적 형상을 가지게 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추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또 이 지역 발달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언제 생겼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질 수가 있는데요. 보통 선행 연구들을 한번 살펴보면 약 2MA 정도 이전에서부터 이런 지형들이 발달했다라는 것들이 보고되어 있는데요. 이제 로어 스러스트 앞에 보면 이제 요렇게 이제 그 평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페네플레인들이 이제 백악기에서 마이오세에서부터 계속 유지되어 있던 페네플레인이라고 이제 보고된 바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그 로어 스러스트의 수직 변이율과 함께 대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해수면에서부터 이 페네플레인까지 한번 대략적인 걸린 에이지를 한번 계산해 보면 약 한 2.3MA 정도가 최소 2.3MA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찬바그라프 메시프의 수직 어떤 그 변이라든지 걸린 시간을 사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 사우스 스러스트의 그 어떤 수직 변이율, 그다음 노스 스러스트의 수직 변이율, 다른 단층들의 수직 변이율이 다 그 같이 합산이 되어서 충분히 고려되어서 계산이 되어야겠지만 저희가 최소한의 지금 구한 이런 것들을 해봐도 잘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로어 스러스트에 구한 어떤 수직 변이율이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한번 추정해 보았습니다. 네, 결론이고요. 제가 그래서 뭐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